네, 반갑습니다. 급등 타이밍의 강승주 전문가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이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 그리고 그 수혜주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 폭락장이 나왔었던 6월 달 당시에 혼자서만 5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준 에코프로 BM. 오늘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텐데 2022년 저점 대비해 가지고 100% 가까운 상승세를 이 안 좋은 증시 속에서 나타냈습니다. 오늘 준비를 한 내용은 제2의 에코프롬이 될 수 있는 종목, 이 종목 40배의 매출 성장을 자신을 한다.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저평가 대장주 탑3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영상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 BM이 2분기 때 압도적인 성장을 보여줬다. 다른 이제 경쟁업체 대비를 해가지고 기술 경쟁력에 있어서 아주 뛰어나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하이 봉쇄 이슈에 대한 이 악재들 2차 전지 전반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 상하이 봉쇄 때문에 한 20% 정도 이 자동차를 인도를 하지를 못했어요. 테슬라 다시 시동을 건다. 그래서 이제 이 관련된 봉쇄 악재가 마무리가 되면서 테슬라에 대한 악재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테슬라 쪽으로 납품이 들어가는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악재가 바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테슬라에 납품을 할 수가 있느냐 마냐는 배터리 캐파에 결정적입니다. 단적인 예로 이제 이 현재 상황에 있어가지고 LG에너지 솔루션이 국내 배터리 3사 중에 2위 업체인 삼성 SDI 쪽과 배터리 생산 캐파가 3배 이상 지금 이제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3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테슬라 쪽으로 납품이 들어가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안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지금 차세대 배터리로서 4680 차세대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로 이제 테슬라가 전면 교체에 들어간다. 얘기에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LG 엔솔 같은 경우는 기존에 주력을 했었던 파우치형을 벗어나서 테슬라 쪽 납품을 위해서 원통형 쪽 이쪽으로 지금 양산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수혜주 종목들 찾아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일단은 뭐 이 배터리 3사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안 좋게 진행이 되고 있죠. 비용으로 볼 수가 있는 이 양극재 이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테슬라라던가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자기들이 이제 만들겠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이 배터리 우리 국내 3사들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배터리 시장의 성장세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늘어납니다. 이 지금 배터리 3사들의 점유율이 내려간다라고 하더라도 양적 성장은 5년, 10년 동안 지속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양적 성장의 기반으로 배터리 소재 시장 같은 경우는 캐파가 계속적으로 매출적인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배터리가 없어서 못 판다라는 시점이 내년입니다. 내년. 드디어 지금 내년 전기차 배터리가 수요와 공급이 역전이 되어 버려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필요로 하고 있는 수요 대비에 공급이 딸린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일어날 일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가격이.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배터리가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고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테슬라라던가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전기차 업계 1등, 2등 기업들입니다.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완성차 업력을 기반으로 내년, 내후년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지금 기대감까지도 나와주고 있는 기업이에요. 지금 이 전기차 시장의 1등, 2등 기업들이 전부 다 자기들 회사에서 배터리를 내재화를 한다라는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배터리 3사에는 그러니까 이 배터리 3사가 시장에 대해서 전기차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 같은 경우는 감소하게 될 수밖에 없고 지금 배터리 3사가 영향력을 줄어드는데 반해 가지고 결국에 테슬라나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내재화한다라고 하면은 배터리 매출 같은 경우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소재 같은 경우는 납품을 받아야 되겠죠. 단순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소재 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이라고 하던가 지금 수요와 공급이 역전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비용 대비를 해가지고 부르는 게 가격이기 때문에 마진에 대한 게 급증을 하게 된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GM, 포드, 스텔란티스 양의 매출이 이제 드디어 발생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 해당 업체들이 작년부터 전동화 기조로 확실하게 들어서고 나가지고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 주요 라인업들이 나와주기를 시작을 하고 있죠. GM 같은 경우는 회사 로고를 바꿀 정도로 M을 이렇게 해가지고 GM인데 여기를 이제 콘센트 모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전기차 업체입니다. 전기차 업체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전동화 기조가 굉장히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GM, 포드, 스텔란티스 양 전부 다 북미 지역으로 갑니다. 북미 지역으로. 지금 현재 2025년 캐파가 500기가와트 정도 그러면 전기차 생산이 한 600, 700만 대 정도 가량이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데 이때 당시 때 북미 지역이 2025년에 286기가와트헤르츠 올해 대비를 해서 북미 시장의 전기차 배터리 캐파가 200%가 2년 만에 성장을 하게 됩니다. 2년 만에 200%라는 엄청난 성장률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를 왜 그런다? 예, 지금 말씀을 드렸었던 북미 지역의 주요한 완성차 업체들의 지금 이제 메인 전기차 라인업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286GHz인데 LG에너지솔루션이 2025년까지 북미 지역 캐파가 200GW 달성이 예상이 돼요. 일단 중요한 거는 LG에너지솔루션이 GM 쪽과 합작법인 설립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지금 현재 이 GM 쪽으로 들어가는 전기차 배터리를 LG에너지솔루션 쪽이 다 가져가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2021년 그리고 올해까지 저점을 찍었다라는 확실한 부분이 체크가 되고 있는 게 LG에너지솔루션은 지금 테슬라양 매출이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파나소닉의 매출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지금 LG에너지솔루션으로 대체가 되고 CATL 쪽으로 지금 대체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테슬라 쪽으로 지금 매출 이 배터리 공급 비중을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가 본다라고 하면은 CATL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로서 저렴한 양산형 모델로서만 많이 들어가고 중요한 원통형 배터리가 지금 이제 파나소닉 아니면 LG에너지솔루션 쪽으로 납품이 들어가게 되는데 상승을 하고 있는 점유율이 지금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 거는 LG에너지솔루션 쪽으로 지금 점유율이 상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원통형에 대한 납품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수주가 진행이 된 것도 아닌데 그런 내용에 있어가지고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의 이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5년, 10년 정도 동안에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계속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시장 규모인데 이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라는 단어를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극재 시장, 그러니까 전기차를 생산을 하는데 비용이 배터리가 대략적으로 한 40% 비중이 드는데 이 배터리의 비용 중에 대략적으로 50에서 60%가 양극재 쪽으로 들어가죠. 양극재 쪽으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업계 1등, 2등으로 볼 수가 있는 게 일단 첫 번째로 1등이 에코프로 BM 그리고 두 번째 따라가고 있는 게 포스코 케미칼 쪽이다.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국내 업계 1위이면서 세계 스미모토 일본 쪽에 파나소닉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이 스미모토 뒤로 이제 에코프로 BM이 2위 업체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포스코 케미칼이 생산 캐파를 적극적으로 추격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포스코 케미칼 대비를 해가지고 에코프로비엠이 양극재 시장 쪽으로 투자가 한 1년 정도에서 2년 정도 가량이 빨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설비 투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획기적으로 지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차이가 당연히 납니다. 에코프로비엠 쪽이 연간 지금 생산하는 캐파가 좀 압도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인데, 포스코 케미칼이 업계 2위의 규모로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예요. 2025년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에코프로비엠이 작년 전망치로 본다라고 하면은 한 26만 톤 정도 양극재를 생산을 한다라고 했는데, 올해 캐파가 발표가 된 내용이 에코프로비엠이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어떻다, 해외 공장을 또 이제 증설을 해버린단다. 그래서 2025년에 캐파가 대충 한 40만 톤 정도로 급격하게 이제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지금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27만 톤 정도, 30만 톤에 조금 못 미치는 그런 규모고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이제 내용들에서 나오는 거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NCA 기제, NCM 기제 두 가지를 나눠 가지고 생산을 하는 반면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NCMA를 주력적으로 하나만 생산을 한다.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도 양극재 시장에 있어가지고 이게 나뉩니다. 알루미늄이 포함이 된 이 기재를 하느냐, 아니면 망간 쪽으로 나뉘느냐 하는데,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두 가지 기재를 전부 다 이제 생산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캐파가 두 배입니다, 두 배. 근데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NCMA 쪽으로 주력을 하다 보니까 캐파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여기서 포스코 케미칼 쪽에 주요하게 작용이 되는 게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면은, 포스코 케미칼은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테슬라 쪽으로 납품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지금 포스코가 이번에 주가 부양을 위해 가지고 2차 전지 밸류 데이를 개최를 했어요. 새 캐시카우 2차 전지. 그래가지고 어떻다, 2026년에 영업이익 4조 번다. 지금 지난 5일, 그러니까 7월 5일에 2차 전지 밸류데이로서 수백 명을 초청을 해가지고 대규모로 강남 쪽에 이제 포스코 타워 쪽에서 첫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떻다, 포스코 케미칼 쪽에서 8년 내에 2030년까지 1조 2,400억에서 40조로 무려 40배 이상의 한 4,100% 되는 매출 성장을 보여주겠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주목을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포스코 케미칼 대비를 해서 양극재 생산, 그러니까 2차 전지 위주로 설비 투자가 한 걸음 템포가 빠르게 진행을 해가지고 포스코 대비해서 캐파가 굉장히 이제 많이 늘어날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 있어서 성장률성으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2030년에 매출이 40배가 오를 수가 있는 포스코에 대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성장성, 이거를 절대로 간과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2010년에 리튬 추출 기술 개발을 이제 진행을 하고 나가지고 포스코 쪽에서 12년 동안에 2차 전지 밸류 체인을 구축을 하는데 힘을 쏟았다. 그래서 어떻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양극재, 음극재 원료를 추출을 하고, 그러니까 광산에서 원료를 추출을 해서 양극재랑 음극재를 생산을 하는 이 2차 전지 밸류 체인을, 공급 체계를 원라인으로 뚫어놓은 전 세계의 유일한 업체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밸류가 엄청나게 어마무시한 겁니다. 지금 양극재가 생산이 되는데, 에코프로비엠의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면은 그 재무제표를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매출 대비해 가지고 80%가 원료를 사는 데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정말 쉽지가 않아요. 80%가 들어가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을 끌어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80%에 해당이 되는 것을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직접 투자가 광산으로, 아니면은 리튬 염호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 80%에 대한 비용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제 양극재, 음극재 소재에 대비를 해가지고 매출 캐파 대비 어떻다?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2026년에 4조를 놓고 번다라고 하면은 지금 2030년이 된다라고 하면은 최소 영업이익률이 15%에서 20% 이상까지 이끌어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만 발생을 하는 매출에 대한 영업이익이 10조 이상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큰 부분으로서 작용이 되고, 여기서 지금 이 양극재, 음극재 납품에 대한 이런 전기차 시장의 확대가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생산 설비 투자가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해당 내용이 2030년보다 훨씬 더 앞당겨서 달성이 되게 됩니다. 지금 2030년이라고 해도 주가 같은 경우는 4년, 5년 정도 예상 PER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있어서 대세 상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할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다? 포스코 그룹에서 양극재, 음극재를 생산을 하는 법인을 통솔을 해가지고 법인을 합병을 해서 포스코 케미칼이 출범을 했다. 그래서 포스코 그룹에서 2차 전지 쪽 소재를 담당을 하는 게 포스코 케미칼 쪽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차세대의 NCMA를 주력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NCA라던가 NCM 쪽으로 나뉘어 있는데 해당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이 NCA 쪽이 파워가 좋고 수명이 좋습니다. 근데 여기 파워가 좋고 수명이 좋다라고 하면은 열이 높다라고 하는 거겠죠. 열 안정성이 떨어지는데 반해 가지고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 MCMA 그러면서 MCM을 주력으로 현재 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이 차세대 이 배터리 소재로서 NCMA 그리고 테슬라도 지금 NCMA를 탑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포스코 쪽이 국내에서 가장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NCMA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도 생산을 안 하고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NCMX다 해가지고 알루미늄 대신에 다른 지금 첨가물을 넣는 것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직 양산까지는 멀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는 NCM 쪽과 NCMA를 주력을 합니다. 이게 지금 다 영어 단어가 하나하나씩 들어가는 원료를 보시면 돼요. N 같은 경우는 니켈이겠죠. C는 이제 코발트가 너무너무 비쌉니다. M 같은 경우는 망간, A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산을 한다. 지금 현재 이 포스코 쪽에서 밸류체인 쪽에서 중요한 거는 리튬을 생산을 한다라는 내용이고, 지금 테슬라 쪽에서 LFP 배터리를 95%까지 바꿔버리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서 포스코는 LFP 쪽으로 전략이 전환이 가능한 기업이에요. 다른 소재 기업들 대비를 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테슬라 주력 모델 LFP가 탑재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NCMA 주력으로 삼고 있는 LG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NCA, NCM 쪽으로 가고 있는 삼성 SDI, 뭐 SK온 쪽 같은 경우는 우려가 굉장히 크죠. 근데 이런 내용이 있어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우려에 대해서 좀 자유롭다, 대응이 가능한 기업이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영상을 찍어 드릴 때 테슬라라는 단어를 거의 애플이랑 여러분들이 똑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글로벌 IT 빅테크 쪽에서 애플이 가진 네임 밸류와 앞으로 가지고 있는 테슬라의 네임 밸류가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GM, 제너럴 모터스에 이어가지고 테슬라도 NCMA 배터리다. 포스코 케미칼의 주력 배터리 소재를 탑재를 한다. 근데 이제 포스코 쪽이 LG 쪽으로 이제 납품이 들어가죠. 그래서 LG 쪽이 차세대 시장을 선점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제너럴 모터스 전기 트럭에다가 NCMA 배터리 지금 납품했고요. 테슬라에게도 지금 NCMA 배터리 납품에 성공을 했습니다. 내년에 테슬라 쪽에 사이버 트럭이라는 대흥행 모델이 드디어 엄청난 기다림 끝에 출시를 하게 됩니다.
사전 예약만 100만 명 이상 대박 흥행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모델이고요.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납품 성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가 다시 한번 천슬라를 돌파를 하러 갈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현재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90% 하이니켈 그리고 LFP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해당 부분에 있어서 LFP 쪽과 하이니켈 쪽에서 포스코 케미칼의 기술력이 테슬라 쪽으로 소재 납품이 들어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브리티시 볼트 쪽으로 지금 포스코 케미칼이 납품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테슬라 납품이라는 비교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테슬라라는 이름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이 테슬라 쪽에 삼성 SDI 쪽에 각형 배터리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파우치 배터리의 자존심을 버리고 원통형 배터리로 지금 사업 부분을 돌리고 있는 게 결국에는 전기차 캐파에 있어서 테슬라에 대한 내용이 너무 무지막지하기 때문에 수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원통형 배터리 생산을 하기 위해서 7,300억 원 투자를 했고요. 테슬라 잡았다. 그래서 지금 업계 게임 체인저로서 4680 배터리 탑재 계획이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원통형 배터리 투자 단행을 했고요. 이거 테슬라 공급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지금 LG 엔솔 쪽으로 매출이 50% 발생을 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매출량 비중이 굉장히 높은 유력한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납품 시장에 대한 점유율, 전기차 시장 점유율 확보에는 테슬라 납품이 너무너무 필수적입니다. 에코프로 BM은 아직 60%는 삼성 SDI 그리고 40%는 SK온 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서 두 기업은 지금 테슬라 쪽으로 매출이 없죠.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아직 테슬라양 매출이 없는 상황입니다. 얘가 포스코 케미칼의 비교 우위예요. 테슬라양 매출이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는 테슬라가 지금 이제 기준을 바꿔가고 있는데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 판도를 바꿔가고 있는데 지금 원통형 배터리를 테슬라 쪽에서 탑재를 하니까 BMW라고 하던가 리비안, 루시드 이런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채택이 늘고 있다. 그래서 경쟁이 가속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테슬라향 매출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포스코 케미칼 양극재 하이니켈 96%까지 극대화.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의 주력이 지금 MCMA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비싼 애가 양극재 소재가 코발트입니다. 코발트. 그래서 이 상황에서 코발트의 비율을 올리면 올릴수록 배터리의 성능은 좋아지지만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 코발트를 어쩔 수 없이 줄인 상황에서 니켈을 올린 상황에서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고체 배터리, LFP, 소듐 배터리 이 등의 차세대 배터리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유력하게 검토가 되는 게 소듐 배터리보다는 LFP 이게 지금 좀 바뀌었네요. LFP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가 진행이 되는데 아무리 지금 차세대 배터리로서 전고체 배터리가 올라가 본다라고 하더라도 4% 8% 비율을 벗어나기가 힘들다라고 합니다. 2030년까지 하이니켈 기준의 3원계 배터리가 60% 70%대로 주류를 지속적으로 확보를 할 것이고요. 차세대 배터리 전기차 시장의 사업성의 확보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전고체 배터리, 꿈의 배터리로 불리지만 지금 얘가 생산이 될 수가 있을 거라는 기대가 조금 멀어요. LFP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소듐 배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LFP 같은 경우는 너무 무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실을 수가 없다 보니까 얘가 이제 주행거리가 30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완충했을 때. 너무 적죠. 그러면은 지금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LFP 같은 경우는 조금씩 밀리는 그런 순으로 갈 것 같고 뭐 결국에 테슬라 쪽에서 LFP의 기술을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좀 모르는 얘기겠지만 그런 내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지난 10년 동안에 배터리 3사 쪽에서 해낼 수가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차세대 배터리 같은 경우는 사업성 확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이 돼서 하이니켈 배터리의 출하량이 폭증을 하는 구간이에요. 지금 현재
에코프로비엠 쪽의 매출액이 2분기 때 압도적이었었던 내용이 바로 하이니켈 배터리를 10년 넘는 시간 동안에 연구 개발을 했었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포스코케미칼이 따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포스코케미칼이 지금 니켈을 96%까지 극대화해가지고 하이니켈 고순도로 지금 탑재를 하는 이 하이니켈 배터리의 성능을 극대화를 하는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도 주력에서 이 NCMA 쪽에서 하이니켈 배터리 쪽을 주력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하이니켈 배터리 시장에 있어서 에코프로비엠 다음으로 2등을 지속적으로 갈 수가 있는 그런 기업이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특히나 중요한 내용은 포스코케미칼은 지금 현재 지속이 되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에서 자유로운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포스코 쪽이 아르헨티나 리튬 호수 2018년에 인수를 했었죠. 지금 이번에 추가 탐사가 진행이 되면서 기존의 인수 가격이었었던 3,100억 대비 100조면은 계산이 안 되네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 한 300배 정도 되나요? 300배 정도 이상 지금 캐파가 올라갔는데 지금 이 상황에 있어가지고 리튬 추정치가 6배 이상인데 중요한 거는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가 세계에서 리튬에 포함이 되어 있는 양이 가장 많은 농도가 가장 짙은 그런 리튬 염호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때 당시 때 2018년도 당시 때 염호랑 광산 직접 투자 나간다라고 했을 때 포스코가 헛짓거리 한다라는 욕을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우려가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은 대박이 났어요. 이때 당시 때 리튬 가격이 인수 가격이 당시 때 톤당 뭐 한 지금 이제 뭐 $10,000 조금 넘었었는데 지금은 $80,00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비싸고요. 그래서 지금 이 2차전지 소재 업체 매출의 80%가 원료 비용으로 지불이 되는데 에코프로 BM 대비해서 비교 우위를 굉장히 특장점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테슬라. 그리고 인플레이션에서 자유로운 원료를 직접 생산하는 세계 유일한 기업이다라는 내용입니다. 포스코케미칼 2028년 전기차 500만 대 분량의 리튬을 생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공격적인 투자가 이제 막 시작을 한 상황이에요. 2024년 이후로 연간 9만 3천 톤의 리튬을 추출을 할 전망이고요. 이 9만 3천 톤 정도라고 하면은 차 한 대 한 60톤 정도 리튬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기차가 한 155만 대 정도 들어가는 분량이다.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제 2028년에 27만 톤 리튬이 지금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은 전기차 500만 대 생산이 가능한 분량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리튬은 생산을 하면 할수록 다 팔려 나갑니다. 23년 이후로 이 전기차 배터리가 수요와 공급이 역전이 되어서 공급이 지금 현재 수요를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사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올해 전기차 160만 대 가량 생산을 하고 인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테슬라의 연간 생산량의 3배 이상 분량을 28년에 지금 생산을 할 것이다.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포스코케미칼은 2030년까지 30년 미래 먹거리 2차 전지에 25조 투자 한다라고 지금 현재 발표를 했고요. 시장이 이 커져가는 속도가 가속화가 되면은 될수록 해당 부분의 투자 금액이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해당 부분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40배가 넘는 매출 기대감은 더 50배, 100배까지도 높아질 수 있는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은 2차 전지에 있어서 삼성전자의 위치를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생산을 하면서 디스플레이를 생산을 하면서 모바일과 가전 기기들까지 생산을 해버리는 IT 업계 풀커버리지 전략을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 행하고 있는데 뭐 소위 지금 대박이 계속 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포스코는 어떻다? 2차 전지 쪽에 풀커버리지 전략을 그러니까 풀커버리지가 뭐예요? 다 커버리지 덮어버리겠다. 싹 커버를 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호주 아르헨티나, 니켈 광산 인수 등
직접 투자를 진행을 했죠. 광산을 싹 사버렸어요. 아니면 탄자니아 쪽에 음극재, 흑연 광산에 지분 투자를 한다라고 하던가. 지금 염호, 아르헨티나 염호가 올해 3월에 35조 원 평가했는데요. 지금 3개월 만에 리튬 가격 폭등을 하게 되면서 지금 100조 이상 가치까지 급등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포스코 그룹의 역량이 집결을 하고 있어요.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서 이제 여기저기서 돈을 엄청나게 사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 분야에 있어서 유일하게 풀커버리지 전략을 가능한 유일한 업체입니다. 원료를 생산부터 양극재 생산까지 원라인으로 구축을 한 세계 유일의 회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될 거예요. 한 4, 5년 정도 동안에. 지금 조금 금리를 깨짝깨짝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은 지금 풀려버린 막대한 현금 그런 부분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으로 지속이 되는데 원료 생산의 경쟁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빛을 발한다. 무슨 말이냐? 시간이 지나면은 지날수록 지금 이 직접 투자를 한 내용이 원료 생산 경쟁력으로서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포스코 케미칼 글로벌 파트너십 이제 막 강화를 하기 시작하는 지점이에요. 지금 포스코 케미칼하고 손을 잡은 브리티시 볼트 지금 현재 4690 원통형 배터리 생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테슬라 공급설이 솔솔 나오고 있다. 테슬라 공급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민경주 포스코 케미칼 사장이 스웨덴 국제 이 회의에 출장을 갔습니다. 스웨덴에 무슨 회사가 있죠? BMW와 폭스바겐과 EU 쪽으로 투자 유치를 받은 노스볼트 회사가 있습니다. 배터리 업체. 지금 배터리 3사, 폴란드, 헝가리 등의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에게 전기차 이 배터리 납품을 하기 위해서 생산 거점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포스코 진출의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 유일의 현재 지금 기업 배터리 기업인 브리티시 볼트 총 100기가와트 양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업무 협약까지 현재 지금 맺고 있는 상황이죠. 총 지금 100기가와트레츠다라고 하면은 되게 큰 물량이에요, 이게. 현재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의 국내 배터리 생산 캐파가 100기가와트헤르츠다라고 하는데 2, 3년 안에 지금 브리티시 볼트 쪽에서 이 100기가와트헤르츠의 양산 능력을 확보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유럽에 있는 유수의 완성차 업체들이 굉장히 러브콜을 보낼 겁니다. 지금 이 브리티시 볼트 쪽하고 포스코 케미칼 쪽이 지금 영국 업무 협약을 맺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너무나 무궁무진한 시장이고요. 매출 캐파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에코프로비엠이 단연 25년까지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국내 업체들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나아갈 것이 분명하겠지만 지금 이제 포스코 쪽하고도 비교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 한 4, 50% 이상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진율이라고 하던가 업계에서 차지를 하고 있는 양산 능력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포스코 케미칼을 빼고 가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어차피 지금 시장 성장은 폭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포스코 케미칼도 같이 동반 협력자로서 경쟁자로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다. 그리고 마진율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비엠 대비를 해서 포스코 케미칼이 단기적으로 한 3, 4년 정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너무너무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엇보다 포스코 케미칼은 지금 테슬라 쪽 납품이 진행이 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포스코 케미칼은 특히나 2차 전지 소재에 있어가지고 이 지주사로 볼 수 있는 포스코 이 홀딩스 쪽이 철강 사업이 지금 둔화가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어요.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지금 PER 한 70대 진행을 하게 되면서 50대까지 지금 떨어지기는 했는데 지금 현재 포스코 같은 경우는 PER이 3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저평가 국면으로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이 에코프롬 제2의 에코프로비엠이 될 수가 있는 이 포스코 케미칼 2028년까지 매출이 40배 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저점인 구간이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포스코케미칼과 함께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포스코케미칼의 수혜를 받는 종목까지 같이 체크를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배터리 경쟁이 심화로 인해서 소재 업체가 슈퍼 을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완성차 업체가 배터리에 대해서 내재화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포스코 네트워크로 고객사를 다변화를 추진을 하겠다. 전기차 1, 2위 테슬라, 폭스바겐 배터리 결국에는 5년, 7년, 8년 넘어가게 되면서 내재화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날 겁니다. 아쉽지만 국내 배터리 3사에 대한 이 시장에 대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까지는 기술 격차 때문에 현실화가 되기는 어렵지만 노스볼트가 양산을 이미 시작을 했어요. 그 지금 수율 같은 경우는 40%도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따라오려면 아직 멀기는 했지만 결국에 3사의 매출은 오르지만 점유율은 지속 하락을 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배터리 경쟁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배터리 셀 3사보다는 소재 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에코프로비엠이 중요하고 포스코케미칼이 마진율에 있어서 압도적입니다. 지금 매출, 마진이 증가하는 국면이고요. 국내 양강,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향후 10년 동안의 매출 연평균 30% 이상, 포스코케미칼은 지금 2022년이니까 6년 안에 매출 40배 이상 성장, 영업이익률 15%에서 20% 달성을 현재 사장이 자신 있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관련된 수혜주 종목들 첫 번째 종목 코스모 화학입니다. 핵심 원료 코발트를 포스코케미칼 쪽에다가 납품을 하는 회사입니다. 결국에 하이니켈 쪽으로 지금 이제 이 비중을 늘린다라고 하더라도 코발트는 안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계속 중요합니다. 포스코케미칼의 양극재 핵심 원료 코발트 납품을 하는 기업이고요. 포스코케미칼이 지금 한국, 중국 이어가지고 북미에서까지 양극재 생산이 진행이 되거든요. 같이 따라갈 기업이에요. 유럽 그리고 인도네시아까지 글로벌 양산 거점 구축 전략에 있어서 결국에 중요한 건 코발트입니다. 지금 현재 코스모학 같은 경우는 그냥 원료 떼와가지고 코발트를 생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폐배터리 사업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폐배터리에서 코발트 아니면은 핵심 양극재 이 원료들을 추출을 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배터리에 지금 이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다른 종목 미래나노텍이 요즘에 이슈의 빈도가 굉장히 좀 지속화가 되고 있어요. 2차 전지 소재 쪽 매출이 급증을 했다. 미래나노텍은 벤처기업인 JNK를 인수를 해가지고 2차전지 사업을 신규 진출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양극재 수산화 리튬을 LG에너지솔루션에다가 공급을 하고요. 이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는 LG에너지솔루션 최대 매출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미래나노텍은 어떻다? 포스코케미칼과 협력을 하면서 LG에너지솔루션 쪽과 납품을 하는 양극재 기업이다.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수산화 리튬 사업 5년 동안 관련 매출 25배 폭풍 성장을 일어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웰크론한텍이라는 기업은 이 포스코케미칼 쪽과 최초라는 상징성이 있는 기업이에요. 포스코 쪽에다가 2차 전지 폐배터리 양극재 소재 결정화를 한다. 결국에 뽑아내서 유의미한 그런 이제 소재로 만드는 설비를 장비 줍니다. 그래서 단기간 고효율 고순도 양극재를 생산을 하는 설비까지 여러 개를 이제 포스코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국내 첫 리튬 생산 진행했을 때 당시 때 성공을 했었던 장비가 웰크론한텍 장비입니다. 포스코 케미칼 신규 공장 증설 이슈마다 부각이 되는 종목이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과 또 많은 것들을 나눴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굉장히 사업성 높고요. 뛰어난 상황에서 지속적인 성장 당연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제 급등 타이밍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비엠 내년 보수적인 목표치 증권사가 기본적으로 50에서 70배 정도 PER을 목표 PER로 봤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본다라고 했을 때 15만원 지금 70배까지 진행된다라고 하면 현재 주가 수준
기준에서 30만 원까지 목표가를 잡아보실 수가 있는 타이밍이다.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지금 국내 2위 업체로서 LG에너지솔루션 따라서 북미 지역이라던가 중국 지역은 포스코 이 모회사 쪽에서 굉장히 이제 협력이 짙은 그런 기업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LG에너지솔루션 따라서 유럽까지 이제 처음으로 2차 전지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기대감을 여러분들이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요. 오늘 말씀을 드렸었던 에코프로 BM 대비를 한 특장점들, 테슬라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원료를 직접적으로 생산을 해서 인플레이션에 자유로운 기업이다. 원료를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매출 대비를 해서 80%가 양극재 기업들이 이 양극재 원료로서 80%가 비용 처리가 되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 대비를 해서 영업이익률 마진을 극대화를 할 수 있는 굉장히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어차피 에코프로비엔 가면서 함께 따라갈 기업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오늘 관련된 수혜주 저평가 대장주로서 종목들까지 같이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 좋아요, 유튜브 구독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영상 외에 당일 급등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지금 이제 매일매일 또 뭐 급등 이상뿐만이 아니라 상한가까지 갈 수가 있는 그런 종목들을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 핸드폰에 있는 구글 플레이에다가 한글로 급등 타이밍 치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직접 운영을 하는 주식 어플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매일매일 제공되는 자료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급등 타이밍 어플리케이션에 이렇게 들어가 본다라고 하면은 오늘 올려드린 이 증권투데이 지금 자료를 볼까요? 이렇게 이제 시황 전반적인 내용들 그러면서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면서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지금 장전에 8시 40분에 올려드렸었던 재료 HPSP가 오늘 지금 상승률 상위 랭크를 하면서 거의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 도움 받으시기 바라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매일매일 급등 타이밍은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